110이나 220을 꽂아서 해도 되고, 배터리나 2차 전지에 꼽아서 해가지고 12.5V, 또 30V, 50V, 110이나 220을 유선이나 무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선으로도 이렇게 어떤 거로 저기 충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블루투스 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전파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전파라면 호출을 원하면 틀리기 위해서 전파를 여러 개 전파를 운영하든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해서 통신도 할 수 있다 그랬죠. 데스크탑, 뭐 스마트폰, 와이파이, 워키토키 또는 여기 뭡니까 위성에다가 돼갖고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에서 10,000개짜리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통신 채널을 삼는다 그랬죠. 여기 다음에 초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이런 라디오파를 운영해서 종류별로 종류가 많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각각 이동통신을 만들거나 햄통신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적별로 단거리 사용할 때는 단거리 사용하고, 좀 긴거리 사용할 때는 긴거리 사용, 초장거리 사용할 때 초장거리 사용한다는, 전력이 좀 추가로 많이 들겠죠.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또 유선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이동통신망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햄통신 사업자를 흡수를 하는 방법. 햄통신 한 나라에 한 10만 명이면 전 세계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전 세계 햄통신을 통해서 방송 구조로 들어가고, 그래서 유선 인터넷하고 연결을 해줘 가지고 사용하면 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라디오파로 이동통신도 하고 워키토키도 할 수 있고, 또는 드론 같은 거나 로봇을 조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같은 파형이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막 100만 번까지도 200만 번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각각 송수신할 수 있다. 그래야 좀 단거리, 중거리 그렇게 하죠. 또는 또 다른 목적별로 뭐 기타 다른 전파로도 단거리, 중거리, 뭐 장거리 이런 개념을 만들어 갖고 하시거나, 다른 전파로 라디오 AM, FM 라디오 수신하듯이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목적별로 쓸 때가 있어요.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쓰고, 유선 인터넷 회사에서 와이파이에다 SK 텔레믹을 하시던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워키토키 같은 장치를 만들어서 전파를 송수신하는 와이파이나 또 다른 무선 송신 장치, 유선 인터넷망이 그걸로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워키토키 하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워키토키가 음질이 꼭 나쁘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음질도 없고 영상까지 송수신할 수 있는 워키토키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동통신망에 흡수를 시켜주거나 유선 인터넷망에 흡수를 시켜가지고 전공망을 갖춰줘서 그것도 이동통신이 될 수 있다라는, 뭐 신호가 지지지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신호가 뚜렷하게 전달되게 할 수도 있어요. 워키토키도.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방식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디오파를 쓰는 워키토키도, 라디오파를 쓰는 스마트폰도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괜찮잖아요.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만보다 낼 수 있으니 신호도 뚜렷하고. 뭐 출력 고전은 여기다가 기존에 스마트폰 출력이 이렇게 안에다 넣어줄 수 없다. 그러면 그 꽂아가지고 출력을 더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이렇게 좀 충전 속도가 좀 빠르면 충전기를 꽂은 채 그냥 같이 통신해도 괜찮잖아요.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12.5V 하고 제가 이렇게 이런 걸 수천 개 묶어 가지고 1차 전지나 2차 전지 두 개 다 돼요. 그래서 12.2V나 30V, 50V, 60V 전압을 자재로 조절해서 110이나 220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와 같이 하시면 원리는 그렇습니다. 전선을 각각 연결합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거, 2차 전지나 1차 전지 결합한 방식도 있어요. 1차 전지만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류량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자동차 변속기도 만들 수 있고, 변속기처럼 이렇게 뭐 전구 같은 데도 이렇게 전류량을 틀리게 해서 15W, 30W, 60W 빛의 밝기를 만들어내거나, LED 등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LED 등의 램프가 40개다 그럼 20개만 튼다든지 10개만 튼다든지 이렇게 언오프 방식으로 40개만 이렇게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뭐 광선미 끝단만을 가지고 전구를 만들어 가지고 별표 모양 자동차면 기차 모양 뭐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색깔도 마음대로 나타나고요. 숫자를 작은 거 숫자를 많이 하면 그것도 빛이 전구가 된다는 점에서 천장에 미등 만들어 놓잖아요. 공사 천장 까지 말고 뭐 플라스틱이 됐던 소재를 이런 거 넣어가지고 기타 뭐 다른 이런 뭐죠? 정선미 끝단만을 넣은 이런 전구 말고라도 뭐 그냥 일반 전구라도 일반 전구 제가 크리스마 전구처럼 해가지고 전구처럼 해서 그것도 납작 전구, 막 네모 모양 전구, 막 그다음에 별표 모양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 났으면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큰 전구로 만든다는 거죠. 갈아 끼울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전구가 상당히 오래 갈 텐데요. 그걸로 미등 만들어도 되고. 그걸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고 광선미 끝단만을 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거나 네온 사인도 수백 개, 웬만하게 수백 개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색깔도 틀리게 만들거나 필름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카페 창문이라든지 창문에 붙여갖고 그 디스플레이 장치로 만들 수 있거나 이렇게 글자나 도안, 문자 이런 거 해가지고 광고판으로 입간판에다 해도 되고 방수 구조해가지고 위에다 밖에 나가 있는 간판에다가도 설치해도 돼. 네온사인처럼 보다도 약간 더 운영 구조가 더 좋겠죠. 온오프식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광선면 끝단에다가 빛의 전기양을 따라서 반도체로처럼 만들던 거예요. 전기양을 따라서 강중량 또는 10단계라도 빛의 밝기를 해서 명암이 되는 이런 그 디스플레이 장치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거기를 또는 뭐 이렇게 옛날 구린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원래 사진은 빨간색 구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간 좋은 좋은 색으로 바꿔 빨간색이라도 좋은 고급스러운 색을 바꿔주거나 또는 다크 계열 또는 어두운 라이트 계열의 빨간색을 섞어가지고 입체를 만들거나 또는 없던 색도 섞어줘갖고 입체를 만드는 이런 화면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하지를 고하지를 만들 때 쓸 수 있는데요. 또는 없던 화면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입체를 만들거나 저하지를 고하지로 만들어주는 속도만 빠르면 되는데 보정 화면처럼 저도 미술 그릴 때 그냥 화면을 똑같이 풍경 안 그리고요. 그냥 보정을 좋게 그리고는 없던 색도 넣거나 명암을 넣어서 입체를 만듭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어디에서도 쓰시면 안 되겠다. 애플 같은 데. 이게 화면 그렇죠. 스마트폰 화면도 이렇게 모니터, TV 모니터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카메라, CCD나 카메라 이런 데서도 CMS 이렇게 소니나 삼성 이런 거 카메라 구조 입체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이 캠코더 같은 데도 나오는 CCTV도 그렇게 나와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CTV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모니터 화면 같은 거, TV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나 기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입체적인 화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의 렌즈를 섞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렌즈가 여러 개 있어요. 각도별로 찍거나 몇 개를 합해서 와이드한 화면을 찍거나 각각 이렇게 표시하거나 전체를 통합해서 사진을 만들 360도 카메라 잠수함 같은 데는 이렇게 로봇 플랫폼이나 움직이는 플랫폼 이용해서 1km, 2km 해가지고 앞뒤 이렇게 위까지 볼 수 있고 아래까지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통신 장치를 만들어서 위성 TV까지도 볼 수 있고 위성 통신도 하거나 구축하는 다른 통신도 할 수 있다. 또 라디오파를 이용해 가지고 라디오파 초장거리, 중거리, 장거리에서 라디오파를 위해서도 멀리까지도 통신할 수 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에요. 라디오파 전파 하나에 뭐 이렇게 100개, 1000개도 이렇게 호출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안 되면 끊고 도망가고 또 다른 플랫폼 올려놓으면 되니까요. 또 제 기술입니다. 여기서 레이더 안테나도 앞뒤 이렇게 360도 안테나 또는 안테나가 있다 그러면 약간 여러 개 이렇게 좀 통신칩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통신칩은 통신칩대로 해서 각각의 전파를 각각 수신하는 이런 무선 통신기기. 안테나긴 안테나인데 각각의 전파를 틀리게 다 송수신하거나 또 하나의 전파를 잡을 때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안테나 작은 안테나 구조가 많이 있어서 하면 훨씬 더 좋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큰 안테나 안에 작은 안테나들이 여러 개 들어가요. 그래서 전파를 해당되는 주파수를 잡기 위해서 전파를 걸어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다라고 했죠.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전리층만 가득한가? 그것은 바로 빛을 전기로 빛을 바꾸지 동질의 것이니까 주파수를 살짝 걸어주면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전파가 무선성 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도 뚜렷하게 잡힙니다. 소나 같은 기술에 음을 잡기 위한 사람의 음도 잡기 위해서 주파수를 가시광선 여기서 잡기 위해서 주파수를 걸어주면 빛과 열도 이쪽으로 온다. 그 다음에 유선 안에서 무선 충전 구조로 들어갈 때도 그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거나 전기를 여기다 피레침 같은 것도 전기를 여기다 하는 방식을 쓰시면 되겠어요. 번개 지역 가스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적은 백의 전기가 번개 지역 여기 구름치는 지역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10개로 쪼개갖고 20개로 쪼개서 100식, 10식에는 5식으로 잘게 쪼개갖고 밑에 서브로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충전하면 짧은 시간 내에 번개지역 가스도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도 피레침으로 여기다 대신다는 거죠. 그런 이렇게 짧은 시간만 전기를 충전하는 이런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나중에 입증이 될 거예요. 그 밑에다가 배터리를 달아갖고 충전한다는 거죠. 쓸 때는 이제 전기선은 그 배터리 하나 안에다가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가정용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110, 220 중에서 11.5V, 30V, 50V, 60V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110과 220 이런 뭐 가정용 충전 이런 램프도 전기량을 틀리기 위해서 15W, 30, 60W 이렇게 만들어 전량을 틀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런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간단한 변압기를 만드시거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전선의 두께가 두껍고 중간 얇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변압 구조를 만든다 그랬죠. 이 전선의 굵기를 얇게 하시면은 보일러선 같은데 이렇게 전선에 묶어 놓으면 그거밖에 그 정도밖에 전류밖에 안 흐르거든요. 그래서 전기선의 두께, 구리선의 두께를 따라서 전류를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걸로 변압 구조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또는 같은 전선 안에 구리선이 하나의 두께가 똑같다면 어떤 데는 1개, 2개, 3개, 4개, 10차선 이렇게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해서 그걸로 가지고도 전량을 틀리게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뭐 이렇게 금속 배터리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금속 배터리 이런 거 이게 콘센트 부품인데 이게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라 이것을 현재 두껍게 만들면 제 기술에 전 세계 규격화되어 있는 게 불량이라고 이게 문제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 넓게 하면 감압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압축을 해갖고 전기선처럼 만들면 축약이 돼가지고 중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좀 약간 두껍게 해서 전기선처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 아니 구리선처럼 그게 더 낫다라는 거죠. 일단 이렇게 넓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두껍게 만들거나 원가가 많이 들면 구리줄이라도 구워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압을 높여준다는 거죠. 이런 거 하셔갖고 이것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무전 차단기를 달자는 안을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다 달아놓더라. 이제 뜯어봤더니 불날 뻔했잖아요. 여기서 냄새가 타는 냄새가 나니까 이걸 꽂아놨더니 두껍게 전기선을 구리선처럼 만들어 놓거나 이걸 두껍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다 설치하는 거고 여기다 설치하면 훨씬 싼 가격으로 만드세요. 가격 차이가 너무 나요. 여기다 놓으면 불과 누전 차단기는 몇천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뭐 추가로 해서 뭐 이렇게 6,000원, 7,000원 정도 이익을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여기다 넣어 놓으셨더라고. 입력선과 출력선이 동일해야 돼요. 두께가 전기선의 구리선이.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만드실 건가요? 그리고 남의 기술 쓰시면 안 돼요. 뭐더라고 아이들 갖다가 옆으로 꽂을 수 있는 콘센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속 배터리를 만들어. 여기 보시면은 저는 마이너스 플러스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전기선이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교류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다가 금속에다가 전기가 흐를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플러그를 꽂아서 잘도 쓰신단 말이지. 그러면 이 금속에다가 전류를 흘리거나 물에다 전류는 감전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물하고 구리 금속판 넣어놓으면 이게 배터리 되겠네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배터리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 바를 넣든지 구리 알갱이를 대종소 넣어 주파수 방식으로 갖추게 한다는. 또 알루미늄 알갱이도 돼요. 그것도 같은 금속을 하셔야 된다. 아니면 스파크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금속 배터리 여기다 구리바에다가 모터의 종류자를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해야지 쇼트가 안 생긴다 그랬죠.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거나
여기 한쪽에는 평판이고 한쪽에는 두께가 붉게 만들면 이렇게 한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다이오드를, 금속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고. 이걸로 이제 PM 반도체 원료로 PM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기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 전기가 저장되거나 전기가 흐르게나 할 수 있다고. PM 반도체 이거 나노 구조로도 만들어줘도 되게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 있어요. 동시에 되게 이게 다이오드면서 트랜지스터로 된다는 거죠. 금속을 하나는 이게 넓고 여기는 넓고가 아니라 얇고 이게 두껍고, 또는 이것은 작고 크고 이렇게 만들어 나노 구조로도 만드는 트랜지스터, 일종의 그 다이오드가 되는데, 그거를 갖다 전기를 연결을 하면은 그래서 전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연결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전기가 저장되고 전기가 연결을 하면 전기가 흐르고, 연결을 하지 않으면 전기가 저장되는 형태로서 현재 있는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저장 구조로도 만들 수 있다고. CPU든 GPU든 뭐 DRAM이든 다 저장 구조로 이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두껍게 만드는 것은 오돌도탈하게 만드는, 현재 있는 PM 반도체의 어떤 금속을 약간 두껍게 해서 전하량을 축적할 수 있다 그랬죠. 또는 그것을 PM 반도체 금속이 다른 금속이니까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만든다고. 자동차 연료전지의 양극재에도 전기 전도가 더 틀려서 스파크 화재가 일어나니까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해야 된다 그랬죠. 양극재, 음극재도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된다. 가운데에다 어떤 전해질 그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전해질이 흐르게 하는 구조, 납축정제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개로 분할해가지고 언어프 구조를 갖고 겹벽 처리를 한다. 그래서 전기선을 넣고 완충되면은 납축전제 같은 거 더 이상 완충되면은 이것을 전기를 스스로 끊는 방식으로 들어간다. 과열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도 전기를 스스로 끊는다. 이 기술을 LG가 이렇게 박람회에서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시던데, 제 기술이에요. 네. 겹벽 처리를 하고 냉난방까지도 현대 기아차에서 사시더라고. 그러니까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액상이 오는구나 이게. 그래서 이게 리튬의 이동 속도가 늦거나 열을 뺏김으로써 이렇게 안에 있는 전기가 사라지는군. 그것 때문에 그거를 겹벽 처리 만들거나 이렇게. 그다음 자동차 연료전지나 납축전지에 딱 외부 코팅을 여러 개 주면은 훨씬 더 겨울에도 이렇게 잘 작동을 한다. 이 기술 뭐 코팅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추위가 안쪽으로 좀 더 덜 파고든다는 거죠. 플라스틱 창문, 유리 창문 이런 데다 코팅을 여러 개. 코팅 구조가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변압기를 만들 때 이런 거 가지고도 이런 수천 개 연결해 갖고 2차 전지다 그래서 전선을 각각 연결하는 게 제일 핵심 구조고, 충전도 빨라요.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거기서 12.5V, 50V, 60V도 만들어내죠. 전기를 틀리게 해서 15W, 30W, 60W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전구로 LED 등에도 전류를 틀리게 준다는 거죠. 조명 개념에서도 이 기술이 들어가고요. 또는 조명 개념에서 LED 등에서도 램프가 40개다 그러면 20개만 언오프 구조로 킨다든지 10개만 킨다든지 40개 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 거기다가도 LED 등을 이런 데다 전류량을 틀리게 준다 그랬죠. 그래서 빛의 밝기를 만들, 이런 것도 언오프 구조로 해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서 12.5V, 50V, 60V, 110V, 260, 380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정용 110과 220 배터리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가정용 비상시 때 딱 그것을 딱 키면은 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기아차든 삼성이든 LG든 뭐 포스코든 하나든 제발 만들지 마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버터 발전기에다가 석유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110, 220 가정용 해다 거기다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축전 구조로 만들어주고, 그럼 석유는 미리미리 돌렸다가 거기다 충전해주면 좋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 거는 석유 떨어지면 꼼짝이 석유 사러 가야 돼. 아니다. 110이나 220에 가정용 꽂아갖고 배터리에 충전해야 된다. 미리미리 충전한다는 이런 하이브리드 배터리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이런 이렇게 어떤 파워 서플라이처럼 해서 이렇게 파워 변압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걸 자체로도 또는 파워 변압기를 만들어서 배터리 충전이 돼 있다 그러면 거기서 11.5V, 60V, 30V 자유롭게 공급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110이나 220 이게 전환이 된다는 거죠.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금속 배터리 개념을 콘덴서를 금속 배터리로 바꾼다 그랬죠. 금속 콘덴서로.
콘덴서 잘 터져서 고장이 잘 나죠. 예, 조금만 과열하면 터지는데요. 콘덴서 같은 거 기판에서 이렇게 설계를 할 때 콘덴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몇 개의 콘덴서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파워 앰프의 어떤 파워를 증폭시키는 구조로 가져가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 콘덴서를 제거를 하고 이런 금속 콘덴서 금속에다가 절연 구조를 갖춰가지고 뭐 가령 구리바닥 코일을 감는다는 그런 식으로도 돼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간단한 콘덴서를 만들어. 그건 열에 강해요. 터지지 않아요. 고장이 오면 잘 안 나. 그래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10개, 100개도 놔도 돼. 온오프 구조를 해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중폭하거나 감압하거나 자유자재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워 앰프를 만들어내 이런 금속 배터리 개념을 이런 금속판에다가 절연 구조를 수십 장, 수백 장 값쳐갖고 금속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물에다가 구리 금속판을 놔둬가지고 배터리를 만들거나 물에다가 구리 알갱이는 대중소 이렇게 해가지고 알루미늄 알갱이도 돼요. 다른 금속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저장한다는 거죠. 이런데도 말이죠.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요. 콘센트에도. 근데 여기서 콘센트 플러그 꽂아서 잘도 쓰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 금속 배터리 만들지 않은 금속 콘덴서 만들자는 거죠. 콘덴서가 카패시타니까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데도 이런 구리 회로다 그러면 여기다 점을 찍어주면 이게 카패시타가 된다는 거죠. 두텁게 만들어주면 언어프를 해주면 트랜지스타가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딱 한쪽에만 전기선을 주면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전기를 흐르게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저장 구조로 가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작은 금속에서 큰 금속으로 전기가 흐른다. 그럼 이거를 이 저장 구조로 넣어주면 되죠. 기억 소자로서 저장. 그래서 여기서 다이오드를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얇은 두께에서 두꺼운 두께로 전기가 흐른다. 그러면 한쪽으로 전기가 흐르고 전기를 넣을 때는 이쪽으로 잘 흐르지 않고요. 전기를 넣으면은 여기서 여기 축적이 되어 있던 것이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 그런 구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키는 금속을 이거 트랜지스터로 만들어 놓으면 CPU에서도 저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DRAM에서도 저장이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법수를 하는 거니까 전기를 연결하면 전기가 흐르고 전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전기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드실 수도 있다. 또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는 트랜지스터 이걸 전기 흐름으로 전기가 흐름으로 다이오드 한쪽으로 이렇게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패시터 기술이 된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